자, 토익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에 대한 스킬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 지금 족보로트 꺼냈죠? 자, 족보로트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 옆에다가 가로가 씁니다. 가로하고 25문제 씁니다. 25문제. 자, 옆에다가 또 콤마하고 씁니다. 단일 지문 같은 경우는 씁니다. 29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쓰면서 들어. 그럼 당연히 이중하고 삼중 비중이 엄청 크죠? 46.5%가 기야. 거의 반반이야. 반반이면 원래 27문제, 27문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5, 29. 그래서 2중하고 3중을 못하면은 절대 900점을 넘을 수가 없어. 900점을 넘으려고 하면 2중, 3중 29문제, 여기, 2중, 3중 25문제, 단일 29문제에서 90%면 여기서 한 4개, 4개나 5개 정도 틀려야 돼. 900 넘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중하고 3중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더 알려줄게요. 자, 오른쪽을 잠깐 봅니다. 오른쪽에 그냥 3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3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2중이 쉬우니까 잘 들어. 자, 이렇게 지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죠.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어. 따로따로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은, 여기 잠깐 봅니다. 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죠. 인턴십, 저희 회사에서 인턴십 과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턴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뭐, 제가 인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에서 레퍼런스 해가지고 추천서가 있어요. 인턴 사원에 대한 추천서 해가지고 추천서를 이렇게 대학교 교수가 써준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자, 5문제 중에서 꼭 2문제가 연결됩니다. 100%몇 문제? 2문제. 3문제도 아니고 1문제 되고 무조건 2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 섬 3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그러면 5문제 중에서 2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거나 또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또는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쪽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거의 100%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연결되든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연결되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문제를 딱 봤는데 이게 딱 A, B, C, D 있지. 그리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연결 문제인지 아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풀다 보면 이게 연결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자, 여기 184번 문제를 봅니다. 184번 문제는 딱 보면은 얘를 보고 왼쪽을 보면 이건 연결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봅니다. 질문에가 뭐라 나왔습니까? 디비저 쉐이는 언제 도착하냐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을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선택지를 보니까 다 뭐가 나왔어? 다 때가 나왔죠. 그러면 왼쪽을 보면은 왼쪽은 위에는 아티클이고 아티클 신문 기사하고 밑에가 이메일인데 밑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뭐야 보니까 글을 받는 사람 그쵸? 디비자 C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시간이 12시 30분 하나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위에는 보니까 9시, 8시, 12시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11시 이렇게 쭉 돼 있잖아. 그럼 위에하고 밑에하고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야. 이해돼?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 더. 자, 더 중요한 게 이건데, 자, 그런데 선택지를 딱 보자마자 이게 연결되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 그런데 독해를 문제를 쭉 풀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형광 밑줄 여기 3번 앞에다가 별표 정말 중요한데 숫자 날짜 대문자 다시 말하고 숫자 날짜 대문자가 나오면은 연결될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기억을 해. 내가 ECS 나온 거 모든 걸 다 분석을 해보고 매달 토익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알 수 있었어.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없어. 이건 내가 발견한 거야. 숫자 날짜 대문자. 여러분들 모든 토익 책들을 보면은 2중하고 3중을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해설집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보면은 자, 잠깐 봐요. 여기에서 이것도 실제 나왔던 토익 시험 문제를 살짝 응용한 건데 스티븐의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있어. 근데 스티븐은 밑에서 지금 이메일에서 뭐 한다 보니까 인턴십 과정을 신청한 학생 스티븐 보이죠, 그치?
근데 저는 신청을 합니다. 저는 뭐 학점이 좋았었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아무리 보더라도 뭐가 없어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점이 여기에는 없는 거야. 자, 따라합니다. 정답이 없으면 연계 문제이다. 그런데 선택지에 보니까 마감일 어쩌고 그래. 근데 마감일 어디 나왔어? 여기는 없고 위에 보니까 여기 마감일이 있고 5월 10일 있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날짜가 대문자로 돼 있어. 그래서 밑에 신청한 날짜를 봤더니 위에는 며칠이야 보니까 5월 10일. 밑에는 며칠입니까? 5월 12일. 그치? 그래서 대문자로 돼 이렇게 날짜가 나와가지고 따라합니다. 같은 단어가 있으면 그 옆에 정답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5월 10일이 마감일인데 그 이후에 해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점은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가지고 탈락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더 쉬운 문제 하나 더. 자, 맨 마지막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겁니다. 샘 리의 또는 미스터 리의 전공이 뭡니까? 나왔어. 전공이 뭡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전공이 뭐 정치, 경제, 철학, 사회 뭐 있다고 쳐. 근데 여기 이쪽에가 전공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상호하라면 좀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보니까 보스턴 대학이란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보스턴 대학 나왔죠. 같은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정답은 어디에 있다? 그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뭐라고 써보니까 보스턴 대학 있고 저는 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왼쪽 정리할게요. 자, 별날 이론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모든 토익 기출문제, ETS라든지 여러분 기출문제 시중에 보면 책 있죠? 이렇게 돼 있어. 나머지 시중에 있는 책들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내가 보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것들은 숫자, 날짜, 대문자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같은 단어가 나오면 연결이 되어 있고 정답 어디에 있다? 그 옆에 있다. 정답 어디에 있다? 그 옆에 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형화 밑줄 2중하고 3중 문제에서 마지막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문제는 연계 문제야. 연계 문제가 앞에 세 문제 앞에 1, 2, 3 세 문제에서 다 몰아서 나오진 않습니다. 앞에 쪽에서 하나, 뒤쪽에서 하나 나오는데 보통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문제는 연계 문제이고 답이 없으면 무슨 문제다? 연계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기념으로 그렇죠. 2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어. 그치? 근데 밑에서는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가 신용카드로 250달러를 지불을 했는데 260달러가 계산되어 왔네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200달러. 밑에는 뭐라고? 250달러. 그쵸? 그래서 딱 연결돼서 봤더니 뭘 알 수 있어? 선물을 받았다. 할인을 받았다. 왜? 위에서 뭐라고 했다? 200달러 이상이면은 할인을 내준다. 이 사람은 뭐한다? 할인을 받았다. 또는 할인의 자격이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